안녕하세요, 해누입니다. 오늘 해누 미디어는 이준석 앤 개혁신당 뉴스 2회, 이 한 주간 있었던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관한 뉴스를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을 켰습니다. 또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어제부터 방송 준비를 해서 그 즐겨찾기, 뭐 북마크 이런 걸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한 주간 이준석과 개혁신당 어떤 뉴스들이 있었나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홍준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지금 혁신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장을 맡은 윤희숙에 관한 이야기도 할 예정이니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처럼님 안녕하세요. 마이크 오케이. 자, 웃기지만이 또 들어오셨구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역시 찐팬분들 많이 들어오시는구만. 찐팬분들. 자, 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소식으로 뭘 전할 거냐면요. 초등학생 대선 결과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선 기간 때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그 정치에 관한 교육을 하고 한번 대선을 붙여봤어요. 초등학생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근데 이준석이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4050보다 초등학생이 더 맑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함부로 똑똑하다는 말은 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기적인 건 우리 4050 세대가 아닌가. 민주당을 찍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미래를 보는, 미래를 위한, 아이들을 위한, 한국의 지속 가능함을 위한 정치인을 꿰뚫어 보는 게 오히려 초등학생이다. 얘네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물을 뽑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 젊은 이준석이라는 게 나오는 영상인데, 이게 대선 기간 때 화제가 됐었는데 제가 잘 몰랐어요. 지금 조회수가 폭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민원을 받아서 유튜브 그때 대선 기간 동안 때만큼은 그 결과를 업로드를 잠깐 삭제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대선 다 끝났으니까 이제 결과를 오픈을 하는데 거기에 담긴 쇼츠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 애들이 국회로 가서 이준석 후보랑 또 이준석 그 대선 끝나고 이준석 의원이랑 만납니다. 그것까지 한번 보시죠. 네, 웃기지만이 오랜만입니다. 자, 같이 핫했는데요. 영상을 보도록 그러나 하겠습니다. 저희 반 지난 5월 말 저는 한 수업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이 영상의 반응은 제 채널을 떡상시킬 정도로 핫했는데요. 그러나 저희 반 수업 영상이 대선에 영향을 준다 하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했었습니다. 쫄보인 저는 선관위 지도과 주무관님과 협의 끝에 결론 부분을 삭제하기로 약속하고 영상을 수정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7월 이제서야 삭제된 부분을 공개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한 후보는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담임으로서 아이들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준석 후보를 아이들과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히도 이준석 의원님께서 저희 반 아이들과 만나달라는 저의 제안을 단번에 수락해 주셔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이셨던 김문수 후보님까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말 저는 한 수업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이 영상의 반응은 제 채널을 떡상시킬 정도로 핫했는데요. 그러나 저희 반 수업 영상이 대선에 영향을 준다 하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했었습니다. 쫄보인 저는 선관위 지도과 주무관님과 협의 끝에
결론 부분을 삭제하기로 약속하고 영상을 수정 수정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7월 이제서야 삭제된 부분을 공개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이재명 8표, 김문수 4표, 스스로 이준석 13표, 권영국 2표, 이준석 13표, 48%의 지지율로 이준석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판단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한 후보는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담임으로써 아이들의 교육 효과를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극대화하기 위해 아이들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준석 후보를 아이들과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 국회에 현장견학을 해주고 가죠. 싶었습니다. 감사히 와, 이준석 초대 받아가지고 아이들이 원탁에 딱 둘러앉아 있네. 도 이 학교 담임 선생님 이준석 의원님께서 저희 잘 반기고 있네요. 반 아이들과 만나달라는 저의 제안을 단번에 바로 수락하셨다고 하네. 수락해주셔서 당시 만남이 사진 같이 셀카도 찍고 사진 이거 국회 전경으로 사진도 찍고 성사되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우연한 기회에 가는 길에 지난 김문수 대선에서 만나고 기호 2번이셨던 김문수 후보님까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쇼츠가 조회수가 네, 이거 저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수업- 보면 이 선생의 영상일기라는 부분인데 이거 원래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줄어들었나 보다. 이게 이제 동영상에 있는 건데 28만에 나왔네요. 여기 보면 동영상에 국회 초청 받았습니다. 이것도 있네. 5시간 전에 올렸네. 오케이. 대통령 선거. 초등학생이 먼저 해본 대통령 선거. 이게 떡상을 해가지고 여기 썸네일 보면 1번, 2번, 3번, 4번 다 있네. 1번, 2번, 4번 이렇게 있네. 초등학생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이렇게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이게 28만은 조회수가 나왔는데 28만 조회수. 이거 보이시죠? 이 대박이 나가지고 한 달 전에. 지난 쇼츠 영상에서 저는 아이들과 제21대 보자. 이게 5월 25일에 그러니까 대선 기간 때 업로드를 했네요. 28만회가 나왔습니다. 28만회. 대통령 선거 모의 투표를 컨텐츠로 사회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사실 직전 영상인 헌법재판소 영상에 악플이 많아서 고민했지만 이번에는 욕 댓글보다 격려의 댓글이 많아 용기 내어 수업의 전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왜 이런 욕먹을 수업을 하는지 TMI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4년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했었던 민주시민교육 강연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강의 활동을 했던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일신상의 이유로 다 접고 2년여간 배구 감독으로 변신. TMI는 이쯤에 해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21대 대통령 모의 투표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후보자를 선택한 정치인들끼리 스킵? 모여서 무리를 했지만 스킵? 기본적으로 인물 중심의 선거를 성범죄 하나. 정당? 왜냐? 성범죄? 잠깐만 후보자를 적혀있는데 배제해야 이게. 된다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우리 지역의 수장인 인천 이 당을 보고 뽑아요. 다 정당만 보고 뽑는단 말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다 지우느라고 힘들었어. 이름도 지우고 정당도 지우고 지운 자료를 너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이름 지금 저 기사는요 어떤 기사냐면 이 정당에서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어떤 사람을 했냐면요 성범죄자를 했어. 그 선생님 성범죄자 그 이재명 아들 아니야? 올라가게 이재명 있어. 아들. 당선이 이재명 아니 됐습니다. 이재명? 당보고요? 당선이 됐습니다. 자 봐봐. 잠깐만. 야, 얼마나 사람들이 당만 보고 대표를 뽑으면 성범죄자를 뽑겠어. 너희 성범죄자를 우리의 대표로 이재명이가 그 형수한테 욕한 거 보면 그 성범죄라고 볼 수 있죠. 안 뽑고 싶지. 좀 전과도 전과 나름이지.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후보자를 배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후보자의 삶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들춰보고 그런 전과가 생겼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거니 하는 전과들도 솔직히 많아. 예를 들어 민주화 운동에 하셨던 분들 그리고 시민운동 하셨던 분들은 활동 과정에서 본인의 소신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해요. 왜냐면 정당이라는 건 그 정치인의 선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아쉬워서 인물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사람의 전과 기록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범죄 경력, 학력 얼마나 똑똑한지 학력.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야 응, 이준석. 학력. 학력. 아,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똑똑한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와, 그래야지 잘 지도를 할 수 전과. 있어. 아,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학력. 생각. 똑똑해야 된다. 공약. 그렇죠. 공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공약. 후보자가 누워서 이거 어떻게 다 이준석한테 하겠다는 전과 없음. 약속. 약속. 국민들과의 이준석 특징을 약속. 다 말하고 있네요. 또 전과 혜림이. 없음. 학력 똑똑해야 한다. 공약. 역할 같은 거. 그 사람의 구체적이고 경력이라고 명확하다. 할게요. 그리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경력. 정치에 대한 관심도?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이야기해 줄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아젠다 세팅.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그 말하는 이슈들. 그런 적극성이라고 해야 되나? 관한 적극성.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적극성이네.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자, 선생님이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 자, 공약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쏘겠습니다. 우리 일하지 맙시다. 이거 딱 이재명이네. 25만 원씩 뿌리는 게 딱 이재명 닮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놉시다. 좌파, 완전 좌파. 전 국민에게 아파트를 한 채 다 이거 싹 다 완전 민주당이 행하는 것들이네요. 드리겠습니다. 공약하면 나 당선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된다니까. 베네수엘라도 됐고 이게 된다니까. 이게 오히려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순수한 생각이지. 생각이 정말 순수하다.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참 마음 아픈 말이다 진짜. 초등학생들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다수가. 근데 이게 한국에서 된다고. 이게 20만 원, 5만 원씩 뭐 뿌리겠습니다. 아파트 집 부동산 뿌리겠습니다. 평생 놀고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된다고. 부자놈들 돈 뺏어가지고 돈 뺏겠습니다. 이게 다 민주당에서 하는 거잖아. 이게 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거 안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되거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다수가 말하는데 참 마음 아픈 이야기다 진짜로. 안 될 것 같아? 전 국민에게 아파트를 한 채씩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거 지킬 수 있어 없어? 없어. 불가능이야. 불가능이야. 그래서 공약을 볼 때는요, 유권자 입장에서 또 뭘 봐야 되냐면요, 실현 가능성을 봐야 돼. 자, 경력 같은 경우는 선거 공보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학력도 선거 공보에 객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런 것 선거 공보를 보고요, 노트북을 가져다가 그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중요한 거 있어. 노트북으로 인터넷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그래서 애들이 막 그 찾아보고 의심을 이준석 후보 쪽의 채널 잠깐만. 여기 몰랐지. 그냥 이런 거 보면서 배우는 거야. 똑같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위해서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일걸? 검색 한번 해봐. 다른 이분이 노동운동을 했구나. 그래. 님의 공약 여기 보면 이재명님이 처음에 나오는 화면 있잖아요. 다 이상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채널을 운영하는 쪽이 이준석 후보 쪽의 채널인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 쪽의 채널인지를 그걸 또 판단해 봐야지. 그러면 반대로 이준석인데? 이재명 후보 측 채널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 봐. 그럼 이번엔 또 달라 느낌이. 저도 후보자들에 대한 공부를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말 그리고 아까 금방 5시간 전에 올라온 저는 한 영상입니다. 수업 영상을 업로드했었습니다. 이 영상의 반응은 제 채널을 떡상시킬 정도로 핫했는데요. 그러나 저희 반 수업 영상이 대선에 영향을 준다 하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했었습니다. 쫄보인 저는 선관위 지도과 주무관님과 협의 끝에 결론 부분을 삭제하기로 약속하고 영상을 수정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난 7월, 이제서야 삭제된 부분을 공개합니다. 저희 반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대통령으로 선출한 후보는 기호 4번 이준석 후보였습니다. 담임으로서 아이들의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어떻게든 이준석 후보를 아이들과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감사히도 이준석 의원님께서 저희 반 아이들과 이준석. 갓준석. 만나달라는 저의 제안을 단번에 수락해 주셔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거기에 듣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지난 길에 대선에서 문수. 기호 2번이셨던 김문수 후보님까지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희 반 아이들과 함께 대선 후보님들을 만나러 국회로 출발합니다. 이번 거 무조건 타야 돼 얘들아, 알겠지? 빨리 타. 아따. 자, 우리는 국회의사당역에서 내리는 거야. 현장 학습.
국회의사당역으로 나오니 감사이도 비서관님들이 마중 나와 개혁신당 비서관들이다. 계셨습니다. 이후 오늘의 국회에서의 일정에 대해 마중까지 설명을 나와줬어? 해주셨고, 오늘의 일정 내내 아이들 인솔 및 안전 지도를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거 개혁신당 이 비서관이잖아. 영상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첫 번째 견학 장소는 국회 박물관이었습니다. 개박물관. 의원님을 만나기 전 의원실에서 국회에서 운영하는 견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어릴 때는 저런 거 하나도 안 해줬는데. 저 40대 50대들 다 보내라 저거. 전라도 사람들 저거 다 보내야 된다 저거. 이곳에서 아이들은 나 저 가면 그 깽판이나 칠란가. 실제 본회의장에 가기 전 입법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행정부와 사법부를 맨날 견제하고 저기 저 박물관 저런 곳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하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 체험을 마친 뒤 국회 박물관의 다양한 전시실을 살펴보며 교과서로만 배웠던 우리나라 박물관이 입법기관 있구나. 국회에 대해 나도 안 가봤는데. 진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샌들만 써요. 이거 이승만 대통령. 그렇지 초대 대통령. 이순성님. 가는 거예요. 보자마자 안녕하십니까 형님 해도 돼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불러야 돼요? 형이라 해도 돼. 애들은. 삼촌. 의원. 삼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아저씨는 좀 그래 그렇잖아요. 아저씨 아니다. 결혼 안 했다. 제가 그 TV에서 보던 와 남녀랑 성공했다. 드라마에서 보는 딱 그 장면이에요. 진짜 뉴스에서 딱 여기서 차 타고 가지 않아요? 성공한 아이들과 함께 두 번째 견학 코스인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본회의장이 진짜. 대박. 우와. 나도 맨날 해관에 나갔지 본회의장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저 국회의원 된 것 같아요. 국회의원 돼서 다시 오자. 그래 국회의원 돼서 다시 오자. 여기 보면 선생님 꼭 불러줘야 돼. 당연하죠. 의원실에서 미리 견학 프로그램을 우와. 예약해 주신 덕분에 이준석 의원실에서 미리 견학 프로그램을 예약했대. 아주 편하게 아이들이 현장 체험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 이거 찐 그거예요. 찐이지. 완전 찐이지. TV에서 나오는 거기야. 거짓말. 절대 내려오시면 안 돼요. 절대 내려오면 안 된대. 할 수도 있죠. 세트장 같은 세트장 아니야, 진짜야. A가 아니라 진짜라니까. 찐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점심시간이 되어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의원님은 이따가 2시에 세미나실에서 만나고 밥을 우리끼리 먹고 박물관을 조금 둘러본 다음에 이준석 의원님과 만나기로 한 시간은 오후 2시여서 2시에 만나기로 그때까지 했구나. 시간이 있어 밥을 먹고 아까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국회 박물관을 자율 관람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아이들 밥은 아이들 밥 선생이 샀다고? 의원회관이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회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라. 자,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의원회관으로 이준석 의원 만나러 갈 거야. 이하이, 영어 좀 해? 출발합니다. 드디어 이준석 의원님과 의원회관. 만나기로 한 그래, 의원회관 나도 여기 회의실 빌려서 가봤는데. 아젠다 입시 여기서 했는데.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회의실입니다. 회의실. 우리 교실에서 토의 토론 같은 수업들 해봤잖아요. 그냥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고 너무 너희들이 긴장하거나 떨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벌써 떨려요? 떨리는 마음. 안녕하세요. 이준석이다. 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자, 얘들아,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토록은 좀 위험한 발언이죠. 그토록은 좀 빼고 그러기래. 그토록은 좀 위험한 발언이죠. 그토록은 좀 빼고 이준석 의원님이 몇 표를 받았었지? 열세표. 열세표 받았어. 물론 열세표. 지금 여기 있는 25명 중에 12명은 앞에 계신 이준석 후보가 아닌 다른 분에게 표를 줬지만 그게 민주주의니까 감사히도 우리를 만나준다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따가 사진 찍어주시니까 지금 찍지 말고요. 수업 시간이야 얘들아. 수업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에 계신 이준석 의원님께 저기 반장 서연이가 차렷해서 제대로 인사를 하고 우리 이 토의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읽고 가겠습니다. 애들이 더 똑똑하네요. 애들한테 대통령이면 진짜 대통령이면 애들 모으는 눈이 정확함. 네, 애들이 순수하고 미래를 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순수하고 정확합니다. 그냥 선생님 나왔어요. 과연 선생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되게 많았었잖아요. 우리 사실 챗 GPT에다가 이준석 검색도 해보고 편안하게 평소에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 이준석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 손들고 우리 차례와 순서를 지켜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음. 안녕하세요. 그 하버드 하버드 가는 방법. 방법이 뭐예요? 그거는 뭐 공부를 우선 잘해야 되고, 예. 그리고 하버드는 전 세계에서 1년에 1,600명이 합격해요. 1600명. 예, 1,600명 안에 들려 그러면은 공부뿐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 어떤 동네나 이런데 기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버드는 공부 잘하는 학생보다 리더가 될 학생들을 많이 뽑아요. 리더라는 거는 여러분이 리더에 반대되는 말이 팔로워일 텐데 이렇게 추종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뭘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은 학생들이라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렇게 많은 지식도 학습하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서 주제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이제 한번 되겠죠. 네. 미아에 그 영어 대결 좀 한번 해본다고. 이런 거 되게. 영어도 돼요? 영어 되죠. 오. 이거 재밌네 생각보다. 봐도 되겠다. 외국에 살다 왔어요? 네. 어디 살다 왔어요? 러시아에서. 러시아? 네. 러시아는 못하는데. What was your dream when you were a child? 아, 어렸을 때 As I mentioned, I wanted to be an engineer for 엔지니어 the 공학도. Seoul subway system. when I was young. 아, 지하철. 미아에 갑자기 엔지니어. 아까 자신감만 하던데. 서브웨이면 지하철 지금까지 기술자 아니야? 대통령 중에 어떤 대통령 때. 분이 제일 좋으셨어요? 아마 여러분이 몇 년생이죠? 13년생이요. 13년생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일 때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그 전 야, 대통령들 대학생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 다 한 분 한 분 다 되게 역할이 있었어요. 예,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이런 데로 가면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발전 이루는데 많은 역할을 했었는데 사실 저도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나가지고 그때를 경험해보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공부하면 공부해보니까 그때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독재자들도 있었고 군부 출신 대통령도 있고 있는데 미얀마, 그 사람은 그쵸? 부패해가지고 나라 발전을 못했거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적어도 그때 해외에서 예를 들어 돈 같은 거 보내주고 이러면은 그걸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에 썼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동남아시아의 나라들이나 이런 것들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거라서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김대중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민주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들은 잘 못했거든요. 우리가 일본도 옆에 있고 중국도 옆에 있지만 중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선거를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민주주의의 그런 어떤 역동성 같은 게 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통령들 역할이 다 되게 중요했다 생각해요. 네. 네.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적이 있으신가요? 정치 활동할 때 이제 가장 기분이 좋을 때는 선거 이길 때고요. 예. 그리고 가장 보람찰 때는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이루고 싶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특히 나에 대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 제가 지난 1년 넘게 2년 가까이 제가 너무 돕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많이 돕기도 했던 사람, 그 텔레비 보면 가끔 나오는데 박정훈 대령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무죄 재판에 받았잖아. 갔다가 오늘 이제 그 재판을 끝내는 게 결정이 나왔어요. 그랬을 때 무혐의 받았잖아. 그쪽에 있는 분도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 저도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결국엔 제가 뭔가 국민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일이 이루어질 때 제일 좋죠. 네. 네. 요즘 활동하시고 오, 질문 잘하는데? 정치에 관련된 게 뭐예요? 요즘은 이제 선거 끝나고 조금 소강기니까 잠깐 이제 질문 너무 잘하는데. 그 우리 동네를 위해서 만들 만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랑 씨름하고 있습니다. 네. 살면서 가장 부끄러운 적이 언제예요? 선거 지면 진짜 부끄러워요. 네. 선거 지면은 가가지고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뭐 월급 주고 나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들한테 미안할 때 굉장히 많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이겨야 된다 무조건. 맞아. 살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그것도 선거 지면. 네. 선거 지면 왜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중에 대학에 갈 때 재수를 하게 되면은 한번 올해 수능 못 봤어요. 그럼 1년 뒤에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선거는 4년 뒤에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제일 열받았던 게 뭐냐면 과거 시험이 3년, 4년마다 한 번씩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분위기 봐서는. 그러면은 이제 평생 공부했는데 시험도 못 보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1년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다 보니까 선거 한번 떨어지면은 가장 이제 스트레스 받죠. 그동안 뭐 하고 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해줄 조언은 있어요? 해줄 조언?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어릴 때 상계동이라고 아파트 단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의외로 다양한 걸 해보기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능동적으로 다양한 걸 해봤으면 좋겠고 요즘은 여러분이 생각만 하면은 그래도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어디 가보고 이런 경험은 또 지리적 제약이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또 할 수 있는 간접 경험들도 많은데 최대한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이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가 경쟁이 계속 심해질 거거든요. 그럼 경쟁이 더 심해지면은 이런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남들과의 차별화되는 경험이 있냐가 제일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많이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의 관건이 아닐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나이대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 축적해 나가냐에 따라 나중에 다른 사람 쫓아오지 못할 만한 그런 경험과 경력이 쌓이게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했다 그랬는데요. 제가 23살 때부터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해가지고 한 7년, 8년 가까이 그 교육봉사단체 일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40살이 돼가지고 봤을 때 제 친구들이 다른 거는 다 저를 쫓아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뭐 배드민턴 쳤다 그러면 제 친구들도 배드민턴 배워가지고 저랑 똑같이 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그런 어떤 그 20대 초반에 교육봉사단체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경험은 지금 갑자기 40대가 돼가지고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특출난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서 할 수 있는 특출난 경험들을 많이 쌓아 나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학생이니까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바로 오늘 좋은 지금 얘기네. 이 자리가 이준석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덕분에 지금 너희들이 학생인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스몰 토크로 시작된 나는 가본 적도 없어요. 국회를 막 둘러보기만 버스로 둘러보고 수학여행 때 뭐 초딩 수학여행 때 그랬지. 나는 국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국회 개혁신당 전당대회 할 때 뭐 이럴 때나 가지. 난 국회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정치인도 별로 가본 적이 없어. 난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났어. 홍준표든 뭐 이준석이든. 간담회는 1시간 넘게 학교생활, 현장 체험학습, 디텐션 제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탄신.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답을 한다고 할 정도로 정말 진솔하게 아이들의 질문에 답을 주셨으며 귀한 시간 다소 무례할 수 있는 사적인 부분까지도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인 받는 답을 거 봐라. 해주셔서 정말 엄청 좋아한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귀한 시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인까지 모두 받은 뒤 이준석 후보님과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국회 분수대로 향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님은 25명 아이들 모두와 개별 사진을 찍어주셨고 화끈한 팬 서비스에 아이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오늘 아이들의 표현을 정리해보면 출세한 것 같다, 꿈 같다, 행복했다 정도로 요약이 되는 듯합니다. 그 정도로 국회의원과 이렇게 긴 시간 대화하고 국회로 초청되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건 저 또한 큰 경험이었습니다. 아우 좋네. 이 친구 엄청 좋아하네. 이 친구 나중에 당원 되겠다. 이미 당원인 거 아니야? 야, 당원 가입해라 얘들아. 월 2,000원. 얘들아 당원 가입해. 맞아 얘들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얘들아 소감이 어땠어? 저 발표 많이 했다. 평소보다 진짜 안 와서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소연이? 야 얘들아 소감이 어때 소감이? 야, 좋다. 이 미래 당원이 보이는구만. 저 이거 가보예요, 가보. 가보래 가보. 소감이 어때 소감이? 야, 좋다. 저 이거 가보예요, 가보. 사인 영광스러워. 사진. 이준석 의원을 만나고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여의도 한강공원에 이 더운 날 물놀이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가는 길에 김문수 갔다 왔는데. 야 여기 차가 왜 이렇게 다니냐? 집회하고 있기 야 지금. 여기 차 온다 이쪽으로. 국민의힘 당사 한동훈. 그래야지 국민들 지지받고 국민들이 함께 너희들하고 저 민주당과 빨갱이들하고 싸우지. 한동훈 패들 될 거라고 간다거나 유민숙이 너도 우리 살아있는 정치 교육이다. 이게 뭐야? 이러고 있어요. 빨리 와! 헤드! 잘 살아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예요. 예, 공산화가 되면 안 돼. 여러분들 길 가지도 못해. 공산화가 되면 자유가 없어지면. 무섭게 집회한다. 어린이 여러분, 자유대한민국 만세해요. 뭐야? 여기 김문수 후보님도 계시다. 안녕하세요. 저희 인천 해든초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인천 해든초등학교에서 네 왔습니다. 한강공원으로 이동하기 내표 위해 받은 여의도 김문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은 교과서에선 볼 수 없는 다양한 정치 김문수 참여 내표. 형태를 보았고 결정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기호 2번이셨던 김문수 후보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께서는 아이들 하나하나 개인 사진을 찍어주시고 덕담도 나눠주셨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또 다른 대선 후보를 실제로 보니 아이들은 이거 엄청 콘텐츠 잘 신기했고 만들었다. 정치에 재밌다. 더 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손을 다쳤구나. 선생님 찍어줄까? 손을 다쳤구나. 그래. 아이고 왜 넘어졌어? 아니 아이고. 부딪혔어요. 하나 둘 셋 쳤어. 조심해야 되지. 아이고. 아이고 애들 다 찍어주신다. 와. 와, 잘 찍는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더운 날에 오셨네. 아직 방학을 안 했구나, 그지? 네. 대선 2등. 잠시만 진짜 지금 저 또 오세요. 대선 2등 분이. 대선 2등. 못했다. 대선 1등 아니면 기억을 못해요. 2등도 잘한 거지. 2등도 잘한 거지. 특히 영상에는 3등도 담을 잘한 수 거지. 없었지만 특정 후보를 나쁜 사람이라고 부모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전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한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러면 김문수 아니면 이준석이다. 교사로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제 입장에선 제 아이들에게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잊지 못할 추억 만들어주시는 분이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의 연락을 기다 한강을 처음 와보는 더불어민주당 못 만났으니까. 아이들도 있어 여의도 한강공원 물놀이를 처음부터 계획에 넣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에 추억 한 스푼을 더하기 위해 기가 막힌 한강뷰가 있는 물놀이장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국회 견학과 관련 없는 일정임에도 허락해주신 교장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렇지. 와 재밌겠다. 이렇게 이준석 의원을 한번 만나보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국회의원을 가까이에서 만나서 우리 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국회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게 오늘 정말 아이들한테 특별한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저희 반 아이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국회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헌법기관, 정부기관들을 방문하면서 좋은 현장 체험 학습의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아이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교육과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콘텐츠 잘 만들었다. 발칸 한번 갈까 말까 국회를 친구들이랑 갈까 너무 재밌었고요. 물놀이를 너무 시원했어요.
이준석 의원 만난 건 아무 아니 그거는 진짜로 너무 존경스러웠다고 하나? 갑자기 존경? 영광스러웠다고 아 영광스러웠어요? 네, 행복했어요. 어떤 게 제일 행복했어요? 일단은 오늘 1년이면 다 쓰고 갔거든요. 왜 1년을 갔었어요? 오늘 이준석님을 만나고 여기 한강을 갔잖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랑 물놀이 했어요. 물놀이가 재밌었어요? 이준석 의원님을 만난 게 재밌었어요? 당연히 이준석 의원님을 만난 게 와. 재밌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지 몰랐어요 진짜로. 제가 누구 만나는 날이거든요. 이 사람 이 친구 미래의 당원이라니까. 오늘 이준석님을 만나고 여기 한강을 갔잖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애들이랑 물놀이 했어요. 물놀이가 재밌었어요? 이준석이 이준석 의원님을 만난 게 물놀이를 재밌었어요? 당연히 이겼다. 이준석 의원님을 만난 게 재밌었어요. 일단 제 인생에 이런 날이 올지 몰랐어요 이 친구 재밌어. 진짜로. 제가 누구 만나는 날이거든요. 국회의원을 만나는 날이 오다니. 그러니까요. 그 정도예요? 와. 그리고 사진도 받고 사진도 찍고 너무 행복하고 여기서 놀았잖아요. 완전 워터밤. 워터밤이야? 아 애들 자꾸 물 이렇게 뿌려가지고 완전 워터밤이었어요. 재밌었는데 질문을 좀 이상한 거밖에 안 해서 좀 후회돼요. 제가 지하철을 많이 안 타봤었는데 네. 이번에 애들이랑 같이 타보니까 되게 값진 경험이었어요. 지하철을 탄 게 값진 경험이었어요? 어? 국회의원 만난 것보다? 그거 제일 짱! 제일 짱! 골라봐. 지하철, 국회의원 만난 거, 그리고 물놀이. 어떤 거? 국회의원이죠. 국회의원이 그게 크네요. 와. 국회의원이랑 이준석 그래요? 합살. 이거 예, 물놀이. 탈락. 제가 물놀이. 국회의원 이준석님 사랑합니다. 야 그런 거 따라하는데 오! 이준석님 사랑합니다. 아유 재밌네. 이렇게 봤고요. 이 선생의 영상일기에 완전 정독을 했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어. 가서 스카우트 해와야겠어요. 웃기지만이. 지금 이준석이 유튜브들 많이 라이브 하나 보네요. 저 늦게까지 할 거니까 최종으로 남는 건 저일 겁니다. 오늘 소식이 많아서 재밌게 잘 봤다. 좋아요 눌러줘야지. 좋아요. 아이들은 안다. 이 미래는 이준석에 있다는 것을. 초등학생의 생각이 정말 순수하다. 이 순수함을 어른들이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난 이런 댓글에 남겨주지. 초등학생의 생각이 정말 순수하다. 이 순수함을 어른들이 더럽혀서는 안 된다. 뜨드드. 대한민국을 위해 먼저 온 거부할 수 없는 미래 이준석. 대단하다. 댓글도 너무 좋네. 이렇게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소식. 기인이 형 소식. 이기인 일 다 하고 조용히 최고위원 사퇴. 이게 스마트 저널이라는 그 개혁신당 그 손님들 자주 오는 채널인데 여기서 기인이 형이 수석 최고위원 사퇴 소식을 직접 전합니다. 드렸어요. 사실은 지난 12월 달에 제가 대선 직후에 사퇴 로펌 면접 보고 합격했다 보니까 승우가 맡았었던 방송이 저한테도 오기도 해요. 수요일 날 2시에 김광희를 제가 고정하게 돼가지고 어쨌든 일주일 내내 방송을 좀 하게 됐고요. 스마트 저널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사실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대선 직후에 사퇴를 했고요. 제가 외부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별다른 정치적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지난 12월 달에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허은하 대표 논란 때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그리고 김철근 총장의 재신임을 만들어 놓고 꼭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미 내부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계속해서 타이밍을 못 잡은 것이 맞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선 때 제 역할을 하고 개인의 결단으로 이렇게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고요. 최고위원직 사퇴를 하게 된 그 시기가 아무래도 3기 지도부를 꾸리자라는 결정이 난 이후에 사퇴를 한 거니까
이 부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많은 당원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싶고 맞아요. 궁금해들 하셨을 거예요. 근데 또 우연치 않게 또 저희 스마트 저널에서 최초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네. 개혁신당 지지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봐주시는 방송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물론 3기 지도부가 출범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제가 가운데로 조금만 왜냐면 화면 보니까 저희 너무 멀리 떨어져 조금만 너무 가까워졌나요? 네. 오른쪽 화면 기준으로 중앙을 이 정도. 네. 어쨌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은 죄송하고요. 다만 이제 2기 지도부에서 사실 성공했다는 평가를 들 수는 없잖아요. 허은하 대표의 일도 있었었고 또 대선에서 큰 뒷받침을 못 해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맨 처음 12월 달부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퇴를 하는 결정을 하게 됐고 그렇지만 3기 지도부가 들어서도 당원으로서 또 어떤 한쪽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니 저희 어쩌다 보니까 스마트 채널이 지금 출연하는 모든 고정 출연자분들이 오케이 여기까지 보고 네 어차피 1인 1표라 이긴 최고에게 속지 않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누구 지지하는지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너 이측 아니겠지. 그러나 뭐 지난 전당대회 때 저를 뽑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원망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뭐 윤석열 대통령 뽑은 절반의 국민들이 원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잘 못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 그렇게 제가 영민하고 기민하게 하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큰 거죠. 다만 잘 가려내시라. 제발 잘 가려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진짜마님 저도 손이 이렇게 손가락 2개가 없어서 네 제가 그러니까 어필했던 거 기인이 형을 뽑았으니 그니까 기인이 형을 뽑았어야지 사람들아. 나는 기인이 형 뽑았다고. 기인이 형 의리 있잖아. 딱 봐도 완전히 반 PC 반 태미 알보수 애국보수 딱 보이잖아. 이게 안 보여? 딱 기인이 형 의리 있잖아. 허나 조금 이상했어. 좀 느낌이 끄림직했어. 기인이 형이 당대표가 되려면 허나를 안 뽑았어야 됐어. 그러니까 기인이 형만 투표하고 나머지는 아무 데나 줘도 돼. 기인이 형을 뽑았어야지. 허나는 안 뽑고. 그게 바로 나였어. 내 자랑. 다음 소식. 홍준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는 거거든요. 홍준표 얘기를 조금 박근혜 때부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박근혜 때부터 잘못된 건 아니고 부정선거가 나오면서 바뀐 겁니다. 프랑스처럼 어떻게 바꾸자는 건가요? 지금 제가 홍준표 얘기를 하는 것은 다케서입니다. 홍준표 씨는 인터넷 페이스북에 좋은 글들을 많이 씁니다. 보면 이런 글도 쓰죠. 17년 3월부터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의 사냥개가 되어 이명박, 박근혜를 잔인하게 사냥하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수 인사들을 수백 명을 무차별 구속하고 네. 다섯 명의 자살자를 낸 그 국정농단 프레임 사건을 나는 그동안 한시라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땅의 소위 보수라는 사람들은 문재인의 두 사냥개를 추종하고 그들을 보수정당으로 모시와 레밍처럼 따르던 그 세월도 나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이제 자기들이 자행한 그 업보를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는 것이다. 나라 일을 맡았으면 서로 협심하여 잘하라고 수없이 충고했건만 정치검사들이 격에 안 맞는 자리를 맡아 서로 싸움질이나 하다가 당을 망치고 보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친 죄값을 받고 있는 거다. 그 둘과 부안해동한 일당들도 반드시 그 죄값을 치루어 다시는 이 땅에 사냥개가 날뛰는 일도 없어질 거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참 맞는 말씀인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인가 하는 의문을 저는 더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야말로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으로부터 특히 윤석열과 윤핵관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엄청나게 비겁하게 굴면서 굴종적으로 놀아왔다. 홍준표야말로 윤핵관과 윤석열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온갖 굴욕을 견디면서 비참한 노력을 해요. 윤핵관과 윤석열의 지지를 얻어야 대선 후보가 된다는 판단을 하고 12.3 군사쿠데타를 한밤에 소란 정도로 한밤에 소동이나 소란 뭐 별것도 아닌 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치부하고 물타기를 해주고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했습니다. 국힘당과 대한민국을 파괴한 세력을 지지하거나 옹호했습니다. 지금 이런 행동들을 예를 들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홍 대표는 지금 그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먼저 흘려야 됩니다. 홍 대표님 부탁합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용서를 해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지금 남을 욕하는 방법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데 또 그런 식으로 설레발 치면 안 됩니다. 윤석열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비참하게 놀았잖아요. 윤석열이 당신한테 총리 줄게 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12.3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이 끝나고 바로 대구시장으로 내려가서 국회를 완전히 포기했죠. 지금 그렇게 걱정했다면서요. 근데 왜 대구시장은 왜 내려갔습니까? 그 TK를 어떻든 내 편으로 끌으려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금의 사태는 홍준표 대표야말로 반성할 일이 굉장히 많다. 먼저 깊이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 난리판에 송은수가 정리를 해줬죠.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붙어버렸습니다.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졌었죠. 그래서 노인조직 비보 신천지 대거 투입해서 국민의힘 정당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못 받았은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게 약간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게 그래서 윤석열에게 붙어버립니다. 윤석열 시드를 쳤죠. 어떤 논리로?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논리를 이 논리로 약간 이 논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계엄을 한밤에 해프닝이라고 했죠. 그래서 홍준표는 왜 짓밟혔나? 소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왜 소신을 못 지켰냐? 일반 당원들이라고 보여지는 극단적인 당원들의 마음을 사려고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대통령 하려고 자신의 소신을 못 지킨 겁니다. 우파에서 대통령을 하려면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을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뽑히는 겁니다. 좌파들 대통령, 좌파에서 대통령 하려면 거짓말하면 됩니다. 국민들에게 편한 소리, 달콤한 말, 안일한 생각들 가지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대통령, 좌파에서 대통령 하려면 이런 짓 하면 되고, 우파에서 대통령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소신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거지, 대통령 되려고 소신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홍준표는 저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소신을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 홍준표의 패착이었다.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없었고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내용이 이 당대표랑 최고위원 선출하는 그 전당대회 같은 거 유튜브 방송, 이건 개혁신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할 예정이라고 해서 개인 유튜브 촬영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현장 라이브 송출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 봐야죠. 이 지금처럼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같이 보는 라이브 중계로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같이 보는 현장 중계 말고 집에서 라이브 실시간 송출을 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이건 확정은 아닙니다. 현장 라이브 송출이 안 되니까, 현장 라이브 중계가 안 되니까 다행히 헛걸음하지 않게 공지를 알려줘서 다행입니다. 필승결의대에 저번에 갔을 때 개혁신당 공식 유튜브로 시청자 모으려고 유튜브 라이브 송출을 금지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 남아 있는데 그래도 미리 알려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눈여겨보는 최고위원 후보들입니다. 김정철 좀 괜찮은 것 같긴데. 유튜브가 채팅창이 없으면 어느 순간 채팅을 안 쳐주나? 아까 그 슈퍼챗 보내기 전까지 소리가 안 들리는 걸 전혀 몰랐네요. 아무튼 이렇게 아까 빈 오디오를 채웠습니다. 같이 이준석 당대표 후보 연사를 보도록 합시다. 후보자의 정견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대표 후보자가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한 분이 신청했기 때문에 한 분의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개혁의 선두주자, 개혁의 중심 이준석 의원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한 달 정도 우리 개혁신당의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꾸준한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원들 앞에 감히 또다시 당대표직에 도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준석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개혁신당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린 이미 한 차례 거대한 벽에 도전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 기득권의 철옹성 앞에서 무모해 보일 만큼 담대하게 싸웠고 그 속에서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아냈습니다. 그 결과 개혁신당은 단순한 대한민국의 신생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의 낡은 질서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유일한 정당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당도 아니고 거대 양당의 패권을 막아낼 힘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히 당의 미래를 바꾸는 리더십에 도전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달에 가기로 선택한 것은 그것이 쉬워서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국가가 마주한 어려움을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돌파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역사도 그 진실을 증명해 왔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생각해 보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나 그런 걸 통해서 수많은 실패를 견뎌낸 연합군은 딱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한 번으로 유럽 해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한국 전쟁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천 상륙 작전이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도 도시 하나에 운명을 건 전투가 결국 전쟁의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전투에서 밀리는 순간이 때때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결전에서 이기는 리더십은 언제나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지금 개혁신당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구도 속에서도 우리는 국민과 함께 결전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승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첫째, 개혁신당을 이념의 정당이 아니라 실력의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디지털 경제, 인공지능, 연금개혁, 에너지 전환과 같은 미래 과제를 놓고 누가 더 유능한가, 누가 더 해법을 갖고 있느냐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젊은 정치의 플랫폼 정당으로 혁신해내겠습니다. 세대 교체만을 그저 외치는 정치가 아니라 실제로 젊은 정치인들이 날마다 도전하고 싸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공천, 조직, 정책 개발까지 모두 디지털화하고 투명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가 정당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는 지금 당내 여러 기능을 자동화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후원 관리, 당원 정보, 메시지 전달, 일정 공유, 정책 토론 등 모든 운영 구조를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해 내겠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개혁신당은 전통적인 정당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율성과 민첩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정당, 반응 속도가 빠른 정당, 국민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셋째, 정치를 다시 신뢰받는 직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인이 사라져야 이 나라가 잘 된다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치가 문제 해결의 장이라는 확신을 국민께 드리겠습니다. 정치란 국민을 대신해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을 대신해 해법을 찾는 일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기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상대를 욕해서 박수받는 정치를 넘어서서 문제를 풀고 미래를 여는 정치를 해내겠습니다. 저는 그 길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앞에서 무너진 정치에 다리를 놓는 개척자가 되겠습니다. 개혁신당의 미래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99% 찬성. 99% 네. 찬성이 되네요. 이준석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끝. 정견 발표라고 해요. 정견 발표. 오케이. 여기까지 이준석 당대표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들었습니다. 90% 이상의 95% 이상의 이 당선 확률을 점쳐옵니다. 이재명이 한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다고요? 제가 그 영상 이재명 회식 논란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이준석 후보랑 비교할 만한 영상이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급하게 구해왔. 자, 이 쇼츠 영상 한번 이재명이 한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다고요? 제가 그 영상 급하게 구해왔는데요. 어떤 장면이길래 논란이 된 건지 빠르게 봅시다. 집중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이 한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고 했다고요? 제가 그 영상 급하게 구해왔는데요. 어떤 장면이길래 논란이 된 건지 빠르게 봅시다. 집중하시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변에 여자들 숨기고 술 먹는 것도 여기 주변에 이재명 주변에 다 여자만 있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이 이거를 원본을 구했습니다. 원본을. 이 사람인데 저희는 돈을 내고 흘러가는 거 맞죠? 네. 이재명 주변에 여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이거 여자랑 무조건 술 마시려고 양옆에 여자 끼고 봐봐봐 여자 여자 여기도 여자 어떻게든 여자랑 술 한번 먹어볼지라고. 봐라 여자 여기 여자 여자로 둘러싸여가지고 술 퍼먹고 있어. 봐봐
이거 보면 근데 이거 이준석 후보가 이거 한선아 유튜브 채널에서 그 무슨 말을 했더라? 그러니까 그 술 먹는 걸 컨셉으로 해서 유튜브를 찍었으면 더 잘 되겠다 이 말로 해서 술 갖고 오고 화끈한 선호로 바꿔서 술 먹는 컨셉으로 하면 유튜버가 더 잘 될 것 같다. 300만 가볼까? 이 얘기 했다고 봐라. 이든덕의 한수비였습니다. 이 얘기 했다고 이거 되게 논란이 됐어요. 그 패미들이 예언병을 떨었는데 여기 밑에 기사가 있을 건데 있네. 영상 공개 직후 정치인이 이 채널 출연한 게 맞나? 한선 씨도 동의한 출연 뭐라 쓸데없 이 의원의 일부 발언이 문제가 되는 주장이 되자 제작진 결국 비공개 전환했다. 이거 갖다가 지금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저 이재명이는 옆에 여자한테 술 따르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될 거면 이재명 주변에 여자로 채우고 술 따르라고 병준 그 이재명이 잘못 있어야지 이준석에게 패미들이 여기 달라붙어가지고 막 욕하고 그랬었습니다. 강선우 국무위원 후보자 강선우 여가부 아냐? 맞아요. 여가부 후보자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준숙 교육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건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조현 외교부 장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피해 호소인이라고 발언한 사람이 그때 강선우였습니다. 이 사람 비동의 강간죄 뭐 이런 거나 그 녹음 금지법 이런 것도 찬성하던데 아주 패미죠. 그냥 패미 딱 봐도. 웃기지만 동화 아버지 김정의 기쁨 좀 따라하는 건가요? 아 원래 이재명이 딱 봐도 그러잖아요. 여자 비하하고 그런 거 막 심하지 않습니까? 딱 아까 그 강선우 차별금지법 갈등서만화 비동의 강간죄 사회적 합의로 이런 말로 막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고 하네. 찬성과 반대로 말해야 되는데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페미니스트가 맞습니다.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가부 없애야 되는 부처인데 참 이거 장관 임명하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그때 이준석 당대표랑도 해가지고 여가부를 빨리 폐지시켰어야 되는데 국회가 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이건 일단 이건 넘어가고 윤희숙 윤과 밥 먹고 술 마시며 호가호위 한 사람 셋인 영순이다 라 해서 사과 필요 없다는 분이 인적 셋인 영순이 이렇게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을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윤희숙도 다칩니다. 윤희숙이 정말 똑똑한 경제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경제통이 윤희숙만큼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뛰어나게 판단하는 사람인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서울신문에서 황수정이라는 사람의 칼럼을 봤어요. 황수정 기자의 칼럼을 봤는데 이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한번 해보죠. 선대위 곳곳에서 반탄 친윤들 이런 뻔뻔한 정치 가만 있나? 이럴 것 없는 김문수 배수진을 못 쳐. 윤 출당 중도 돌아볼 결단해야.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자. 기호 2번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상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홍준표를 생각했지. 적어도 내 주변에는 없다. 중도 언저리에 발을 걸쳤던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윤석열이 싫지만 이재명도 불가라던 이들은 마음을 바꿔먹었다. 그래서 이준석 찍어야지 당연히. 대선에 관심을 끄겠다고 한다. 아니야. 이준석을 찍어야 돼. 관심 끄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블 소커가 넘게 이길 선거 투표해봤자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그 무의미하더라도 해야 돼. 왜냐하면 미래 세대가 그걸 보고 있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고. 우리에겐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국민으로서, 어른으로서 그런 의무가 있어. 미래 세대가 아이들이 보고 있다고. 그래서 이준석을 찍어야 했어. 지더라도 찍어야 했어. 망하더라도 찍어야 돼. 무조건. 이대로라면 17대 대선과 판박 결과가 나올 수 있다.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압도적 대세였다. 대선론에 짓눌려 당시 여권은 정신을 못 차렸고 스스로 분열했다.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는 친노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했다. 결과는 역대 최악의 참패. 1, 2위 득표율 차이가 22.5%포인트나 됐다. 이재명 후보는 갈수록 여유가 넘친다. 가만히 있으면 상대가 자빠진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 뒤에 정계 은퇴한 홍준표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희대의 대선 후보 교체 미수 사건, 무대책 무전략의 국민의힘에 또 크게 놀랐다. 경선 내내 단일화를 목전껏 외쳤을 때는 최소한 밑그림 전략이라도 있어야 했다. 결정적 순간 단일화의 감동구 연출하는가 했다. 당 지도부가 그쯤에 막후 작업은 감쪽같이 끝내놔야 하는 것. 그것이 불가능의 예술 정치 아닌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다. 민주당이라면 이런 어이없는 모습을 밝아보았을까. 한탕 도둑질도 손발에 맞아야 하는 법. 김문수 후보는 경선에서 김덕수 운운하며 후보 단일화를 22번 말했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돌연 욕심이 발동하고 만 것이 국민의 운이라면 운이다. 국힘의 운이라면 운이다. 김문수 후보의 일성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의병들이 필요하다였다. 지금은 의병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 의병은 아무데나 일어나지 않는다. 임진왜란 때는 보유처럼 일어났던 그 의병이 병자호란 때는 지중군대 됐다. 나라의 군대가 전투마다 백전백패. 정규군이 산속에 숨어 싸울 생각이 없는데 의병이 일어나줄 리 만무했다. 국힘 사정이 빼고 보탤 것 없이 그렇다. 경선 탈락자 누구도 전투를 도와줄 진심이 없다. 경선 탈락하자 득달같이 탈당하고 악담을 퍼부었다. 일사불란하게 선대위 체제로 초점을 옮겨도 될까 말까. 그런데도 그런 그림은 볼 수 없다. 스스로 싸울 의지들이 없는데 의병이 어디에서 나오겠나. 왜 나오겠나. 국힘은 윤석열 선긋기조차 못하고 있다. 절박하지 않으면 배수진을 칠 이유가 없다. 이재명 개혁신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과의 3자 구도에서 국힘이 신락 기대를 걸 조건은 있다. 윤석열 출당부터 하고 반 이재명 빅텐트를 펼치고 중도 부동층 표를 남김없이 싹쓸이하는 것이다. 모두 기적에 가깝다. 3자 구도에서 항수정 논설실장 또 하나 항수정 칼럼 또 하나 봅시다. 제목 국힘 고쳐 쓰기는 글렀다. 아주 제목을 잘 뽑았죠. 팩트로 그냥 조졌습니다. 김용태 48일 쓰고 버린 뺄셈당 3년 넘게 이어지는 자해 계보 8월 전대 뒤에도 답안 보이면 영남당 극소수당 갈라서라. 뚜둥뚜둥. 국민의힘 때문이다. 재구시를 언제 할지 기약이 없다.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마저 두 손 들었다. 최소한 2명의 인천청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두 사람의 탈당 코스프레도 없이 쇄신을 말하고 있다. 팩폭이다. 맞다. 맞는 말이다. 권영세, 권성동. 안되니 집 국힘은 안되는 이유가 보인다. 대선 18일 전에 허겁지겁 최연소 비대위원장을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48일 급전 돌려마트 쓰고는 버렸다. 당 쇄신을 하고 물러나겠다니 쇄신당할까 겁난 구주류 세력들이 잘라냈다. 당내 몇 있지도 않은 대성부르 떡잎 김용태에게만 깊은 내상 입혔다. 3년 넘게 계보를 잇는 자해 드라마는 친윤들 때문이다. 모두가 아는 진실이다.
안철수 혁신위원장 사태에 권성동이 그 자체로 혁신 대상이라고 공격했다. 아이고.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등 친윤 구주류들은 지금 숨소리도 크게 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당에 덜 해롭다. 맞습니다. 전방위 특검 수사로 내란 동조당 꼬리표가 굳어질 수 있다. 위원정당 해산의 벼랑 끝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국힘은 큰 마음을 먹어두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 정당대회하고도 길 안 보이면 결단해야 한다. 소멸하든 소생하든 영남당은 딴 살림을 살게 갈아서라. 남은 극소수당이 23년 전부터 천막 당사를 쳐라. 보수 회생은 몰라도 보수 계멸만은 맞겠다면. 황수정 시장의 칼럼이었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거 오마이뉴스들이 제목을 이렇게 뽑더라고요. 언론이 키운 해로움 이준석. 오마이뉴스 이거 개쓰레기 좌파 언론인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보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준석이 혐오 정치를 했다고 뭐 헛소리를 하는 기사인데, 오마이뉴스 잘 아시죠? 유명한 좌파 언론입니다. 종북 좌파 완전. 압도적 해로움 뭐 이러면서 언론이 키운 해로움 이준석, 전장현 이동건 씨 혐오 발언 뭐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로 완전 시리즈로 내요. 동덕여대. 그러니까 이준석은 장애인 혐오 발언한다. 또 뭐 여성 동덕여대 혐오 발언한다. 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이게 오마이뉴스 아주 쓰레기 좌파 언론, 절대 봐서는 안 되는 언론입니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 최소한 벌써 그렇게 됐군요. 정규제 돌발 제안에 이 대통령 반응은 이재명이랑 정규제랑 조갑제랑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최서원 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으로는 최순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별로 없는데 감옥에 엄청 오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감옥에 좀 나와야 된다고 그 정규제 주필이 어필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가구사 문제로 감옥에 있는 사람, 10년째 감옥에 있다.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재산 다 날리고 공포가 갇혀지다. 그래도 맞는 말을 하는 정규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은 부당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준석 이 당대표 후보의 대화를 들으면서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저는 캠은 지우겠습니다. 이걸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무래도 개혁신당이 이제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1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떤 작전을 구사할까, 이걸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개혁신당 전당대회 27일이죠? 예, 이제 얼마 뒤에 있습니다. 예. 단독 후보예요. 이 후보가 막강해서인지 경쟁 후보가 없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원톱 체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 지난 총선 이후에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당내에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때도 사실 전당대회 출마하겠다 결심했으면 당원들의 지지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인물들이 경험할 기회를 줬는데, 사실 그 경험할 기회라는 것을 당원들이 주신 것에 대해 가지고 좀 잘못 이해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내에. 그래가지고 저희 개혁신당이 지난 1년 동안 내홍이라면 내홍, 그리고 얼마나 또 그랬죠. 황당한 상황들이 있었습니까? 네네. 그리고 결국 그 황당한 사태의 주체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당원들께서 저에게 좀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당대표가 되시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할 텐데 염두에 둔 계획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개혁신당이 대선을 통해서 증명한 것은 결국 미래지향적인 젊은 세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첫째로는 정치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좀 그런 간소화 절차라든지 공천부터 선거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 부담을 적게 하고도 선거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는 AI나 아니면 최신 기술들을 활용해 가지고 선거에서도 일정한 혁명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그 숙명이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달여 동안 그 방향에서 엄청나게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참여 그리고 참여를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비용면 그리고 편의성 면에서 둘 다 그렇게 해야죠. 정견 발표에서 이념이 아닌 실력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제가 2022년에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부터 새로운 아젠다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개발이냐 아니냐, 뭐 법치냐 아니냐, 뭐 이런 상투적인 보수의 담론으로는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여러 사회 이슈들을 이제 끌어들였던 것이거든요. 네. 그 안엔 젠더도 있었던 것이고, 어떤 분은 제가 젠더 갈등 만들었다는 분도 있지만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게 극심했기 때문에 젊은 남성들 중심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당의 담론을 삼는 게 중요하고, 이번에는 또 연금이 또 하나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지금 대선 이후에 연금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위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특위는 있지만 사실 여기서 그러면 젊은 세대가 바라는 것처럼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인다든지 이런 논의가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그런 아젠다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다시 신뢰받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도 하셨어요. 어떤 맥락인가요? 이번에 특검이나 이런 과정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정치의 어두운 면도 드러날 것이고요. 또 야당을 주장하는 것처럼 또다시 정치 보복의 형태도 어느 정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주는 어떤 충격이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럼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새로운 정치의 장을 만들 것인가 중요하고, 적어도 개혁신당이 증명한 것은 저희가 양당에 비해 가지고 한 20분의 1 정도나 10분의 1 정도의 비용을 쓰고도 대선을 치러낸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항상 지향해왔던 그런 새로운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하셨다고 당에서 그렇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기성정당들은 야, 이준석이가 어떻게 저 해가지고 대선 치러낼 수는 있겠냐. 당세도 약하고 뭐 돈도 부족할 텐데. 그럼 저희는 애초에 그런 식의 선거를 치를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정치 문화의 변화이고, 돈 없어도 정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메시지로 또 승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다시 정치인이 신뢰받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8.34%였습니다. 대선 전후로 당원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당원이 저희가 한 6, 7만 명대에서 지금 12만 명대까지 갔거든요. 네. 그때면 한 2배 정도 늘어났고요. 그에 따라서 당원들도 그리고 성취감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과 대선을 이번에 완전하게 치러내면서 결국은 우리도 이제 당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당원들에게 더 많은 역할을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저희가 고민할 겁니다. 두 자릿수에 대한 아쉬움은 지금도 있으시죠? 크죠. 그런데 아무래도 사표 방지 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동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제 미디어 환경이 변한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3차 토론이나 이런 것도 사실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다른 아젠다들, 뭐 지지난 대선으로 돌아보시면은 돼지 발정제도 기억날 것이고, 당장 이번 대선에만 해도 모당의 경선에서는 뭐 춘향이 어쩌는 얘기 이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이번에 3차 토론에서 무슨 젓가락벌이냐 하는 것도 나왔지만은 이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 아무도 정한 적이 없습니다. 뭐가 되고 안 되고. 예를 들어 공중파, 지상파에서 이렇게 했다 얘기하지만은 예를 들어 그럼 보도 중심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전에 뭐 조두순 씨가 한 아주 극악무도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게 무슨 일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냐하면 보도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그건 저는 제가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걸 소개하는 과정에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뭐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지적하시니까 저도 그럼 다음부터는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 엄격하게 보겠다 하지만은 아무도 기준 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아무래도
1당, 2당의 위치와 또 3당의 위치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저희가 융단 폭격 맞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미디어에 대한 전략 같은 것도 개혁신당이 좀 새롭게 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3차 토론 얘기도 하셨으니까 이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성 폭력을 저질렀다면서 의원직 제명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올렸고 6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실제 언어의 성폭력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상대 가족에게 해가지고 문제되신 분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여성단체가 이번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많은 단체들이 지적하는 바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 갑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요. 그 외에도 보면은 사실 저한테 언어 성폭력이 할 것 같으면은 뭐 앞으로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나 이런 것들을 보도한 언론에도 똑같은 지적을 할 것인지 약간 궁금하고 내로남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번에 되어가지고요 그 표현할 때 더 순화해서 하겠죠. 예. 그런데 그것과 관계로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당한 거는 글쎄요 지금 수많은 그런 범죄 보도도 있었고 정치 토론회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누가 세운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사후적으로라도 그 부분을 제가 지적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걸 굉장히 순화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그 발언을 더 순화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 후보자들 논란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 강선우 후보자에게 제기했던 의혹이 예를 들어 여권의 집중 포화를 받는 대상 예를 들어 나경원 의원께서 그럴 리가 없지만 나경원 의원께서 그런 일에 많이 연루됐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 여성단체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 단체에서 이미 성명 많이 냈을 것 같거든요. 예, 저는 이건 좀 짚어볼 문제라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죠? 예,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리위원회 구성되면은 앞에 뭐 저 앞에 17명인가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윤리 제소권이. 네. 그거 다 심사해야겠죠, 같이. 네. 이준석 의원과 개혁신당 특히 2030 남성의 지지가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그 대선 이후에 보시면요. 2030 남성이 이재명 후보를 안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몇몇 친정부 언론들에서 굉장히 2030 남성들은 뭐 극우로 묘사합니다. 그런 보도들이 줄을 잇고 있거든요. 또 언론사들이 자신 있게 본인 이름도 한 것 때문에 어디 학자 한 명 끌어다가 글쓰기 하면서 뭐 2030 남성은 왜 극우화된 그러니까 2030 남성 중에서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보통 개혁신당 지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분석 자체를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2030 남성이 극우였으면 왜 이준석을 찍습니까? 극우면은 다 가서 김문수 후보만 찍어야죠. 그런 프레임 작업들이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갈라치기라는 단어를 제가 어디 남에게 대해서 갈라치기라고 지적하는 거 본 적 없으시잖아요. 머릿속에 갈라치기밖에 없는 사람들이 남보고 계속 갈라치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머릿속에는 예전에 보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하던 시절에 보면은 호남을 지역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그냥 속설상으로 호남 사람은 저래 이런 식으로 뭐 언론에서 통용되기도 했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또 2030 남성은 뭐 극우다 뭐 이런 프레임 만들려고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머릿속에 그런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런 프레임 만드는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런 거죠. 제가 2030 남성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남성 우월적인 정책이나 여성에게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은 것이 단 하나로 있으면 예시를 들어보면 된다.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여가부 폐지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여가부 폐지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당위를 만들어주고 계신 게 아닌가. 장관 임명할 사람도 저 민주당에서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본인이 여성단체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여가부 장관 안 치려고 보니 지난 대선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또 그런 정책 때문에 본인이 지지율 왕창 빠질 거를 걱정하고 그럼 무색무취하는 다선 의원 정도 되는 민주당 의원을 넣자 하니 이런 일이 터진 거고
저는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서도 지금 여가부 장관은 아마 계륵 같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의원님 당대표가 되시면 지지층도 이제 확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좀 풀어가시겠습니까? 저는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30대, 20대 여성에서도 사실 평균 지지율보다 잘 나왔다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40대 남성보다 30대, 20대 여성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10대 남성보다 30. 근데 이게 원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40대 남성보다 30대, 20대 여성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도 윤핵관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뭐냐면 이준석이 때문에 여성 지지율이 안 나온다 이런 건데 이준석이 당대표 할 때 2030 여성 지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맞아. 그 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도 보셔야 되는 것이 이런 정치권의 서로 프레임 씌우기와 그걸 그냥 가십성 기사로 소비하시는 경우에 이게 본질이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런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뭐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자였느냐. 지나고 보면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 정책을 보면은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시에 그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나고 보면 안 그런 거거든요. 뭐 그런 프레임 하나하나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그거야말로 정치꾼들에게 휘둘리는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거대 양당 체제인데 추구하시는 정책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국 이번에 대선을 통해 가지고 득표를 국민들이 오묘하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물론 지금 이제 한의문 기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올라서 또 60%를 기록한 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저는 이 한의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국민들이 아주 균형자 역할을 하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정 중에서 개혁신당이 가진 지지율이라는 것이 다만 몇 퍼센트 있는 것 관계없이 충분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정책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최근의 상승세 이 지지율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못해서 그런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단절을 많은 분이 얘기하는데요. 근데 아까 저는 관심 있는 게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앞두고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도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개혁신당과 합당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표가 중도 보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고, 저는 만약 그러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당내에서 그 나머지 의원들과는 상당히 이제 척을 드신 거잖아요. 우선 거기랑 화합부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당 밖에 있는 저와의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려우면은 저와 뭘 하는 것도 더 어렵겠죠. 당 밖에 있는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도 국민의힘이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개혁신당과 합당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 시장님이나 홍 시장님은 저랑 워낙 이제 친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은 다 저는 선의로 받아들입니다. 우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선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오 시장님 입장에서는 본인은 지자체장으로서 성실하게 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중앙정치의 타락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움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의 행정을 좀 더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정치 특히 보수 진영에서의 이런 최근의 음모론적인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좀 반시대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인식을 하시는 것 같고 원래 고민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쪽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는 계속 소통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요. 그리고 홍 시장님 뭐 미국 갔다 오신 다음에도 몇 차례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지방선거 앞두고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도가 저는 명확해 보인다 봅니다. 어떤 방식인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상의를 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보수 진영의 원로 중에 하나로서 본인이 이런저런 여러 뭐 윤핵관 이런 사람들에서 피해자적인 위치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하십니다. 이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발언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보수라고 했을 때 아까 저는 관심 있는 게 새로운 보수 진영이라고 하면 뭐를 타겟으로 잡고 뭉쳐야 되느냐. 무조건적인 예를 들어 극단적 예를 들어 한미동맹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그런 대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정책에 있어서 대기업 우선주의만 계속 가져간다든지 이런 아젠다로는 저는 흥미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보수 진영이 어떤 사람은 어차피 여기에 새로운 사람보다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저만 해도 정치한 지 뭐 14년 가까이 된 사람인데 제가 어디 가서 뭐 신사람 얘기 안 하거든요. 이준석이라는 사람도 이 안에서 계속 새로운 걸 찾기 위해 노력해봤지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아젠다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에 대한 기대 심리 하나로 이제 이 판을 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들 책 많이 읽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안철수 의원 당권 출마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로 간의 오해를 좀 풀자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엄에 대해서 초기부터 아주 선명하게 반대하고 최근에 AI나 이런 트렌드에 맞게 지향점에 가져갈 수 있는 분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유일해 보인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두둥 여기까지 봤고요. 오늘은 시청률이 많이 안 좋네요. 뭐 예고를 하고 방송을 하던가 해야겠습니다. 소통 간단하게 하고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상 남겨놓으면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영상 그래도 제가 한 주 동안 일어난 그 개혁신당 그리고 이준석 관련한 뉴스들을 제가 보고 싹 정리했습니다. 내일 뭐 출근하시는 길에 혹은 내일 뭐 점심시간에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영상 빨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시간 좀 안 되는데 오늘 한 2시간 잡았거든요. 8분 지금 딱 밤 12시네요. 딱 밤 12시 목요일이죠. 목요일 수요일인가?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이네. 와 목요일이라니 한 주 빨리 간다. 대통령의 5년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끌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네. 밤 12시 됐고 2시간 채울까요? 질문 있으면 뭐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갑자기요? 오늘 소식 제가 준비한 소식을 다 전했습니다. 웃기지마님 아까 슈퍼챗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못 켜고 있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뚜둥 쉽지 않구만. 잠깐만 이렇게 하면 되겠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남겨놓을 테니까 내일 또 뭐 시간 되시는 분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누 미디어의 해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